네, 오늘 북한이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이어가게 될까요? 또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게 될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2014년에 첫 선을 보인 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이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정이었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또 만장일치로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이제 10시간 후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거거든요. 그것이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니면 신형 방사포인지 아직 국방부가 이제 분석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 모습을 이제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과거에도 2013년에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온 후에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네. 물론 명분은 반발이라고 하는 명분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시험, 성능 개선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무력 시위, 압력 이 다양한 목적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이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이 시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발사한 발사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에서 한 150km. 네. 그래서 그것이 지대함 미사일일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일지 아니면은 북한이 지금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300mm 구경의 방사포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항공모함이라든지 신형 구축함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을 좌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하. 자기들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 오산 평택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계룡대까지도 목표로 한 그런 신형 무기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시위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자, 센터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이 도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무력 시위로 해석되다 보니까 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무력 도발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게 우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단거리 미사일 몇 발 쏜 것은 도발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재 결의안이 나온 것에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가면 실제 김정은이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인데 네. 더군다나 이제 한미 연습이 군사 연습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한 달여간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특히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한 내에 테러 역량을 결집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지금 김정은이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에 따라서 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외세가 주권을 침해한다, 압살한다,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의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이유 우리 대남, 대미 차원에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또 그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잠시 이제 테러 우려 짚어주셨습니다만, 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북한이 IS와 같은 테러 단체로 위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테러들이 프랑스 파리 그 치안이 좋다고 네. 하는 선진국 시내 한복판에서 다양한 테러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서울에서 그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 요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북한이 그런 테러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선 우리 군과 정부가 대처를 잘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역시 감시의 눈초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물리적인 도발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들이지 않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테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가능성도 높은가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른바 그 비대칭 무기, 비대칭 전력들을 개발해 왔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의 그 사이버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소위 초강대국 미국을 향해서도 사이버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소니 픽처스사를 공격을 했거든요. 네. 따라서 과거에 우리를 향해서 여러 번 사이버 테러를 했었고 사이버 테러는 사실 그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위력은 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피해 규모는 극대화시키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테러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됐습니다. 이 역대급 초강력 제재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센터장님,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제재 어떤 것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촘촘하게 잘 맞춰져 있고요. 네. 특히 국제사회가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시행법을 바꿔놓도록 하겠다. 네. 다시 말하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금줄, 통로를 차단하겠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모든 화물 검색,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항공기, 차량에 대한 모든 그 검색을 의무화시켰어요. 전수검사하도록. 네. 그렇다면 과거에 비밀리에 무기 거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외화를 획득했던 북한 행동을 차단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광물, 그다음에 항공유 이런 것들 또 소형무기까지 차단을 하는 이런 조치들은 김정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이요. 2005년 9월에 이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졌던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자금을 동결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를 않지요. 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를 가했고 관련국 은행들이 자기들의 올 피해를 두려워해서 특히 방코델타 아시아가 북한 돈 2천여만 달러를 동결했단 말이죠. 네. 그걸 그때 당시에 살아있었던 김정일이 굉장히 아파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북한의 모든 해외 은행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요. 새로운 은행을 열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네. 특히 제재 대상으로 오른 60개 기관과 또 인원들에 대한 자금 동결 이런 것들이 네. 결국 과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제재였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역시 이번 제재 결의안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의 결의는 결의의 이제 출발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얼마나 성실하게 국제사회가 하나 돼서 일관되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실효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허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좀 의아한 부분이 이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김정은과 또 김여정은 이 개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주요 인물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것 아무래도 이 중국의 입김일까요?
예, 맞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재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네. 제재가 북한 정권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네. 결국은 중국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실제는 김정은과 김여정 그 인물들이 제일 먼저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빠졌다고 해도 나머지 기관과 북한의 핵심 권력층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고 앞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 법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강한 수위, 높은 수위의 제재들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